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뷰계의 요정 리퍼입니다. 자, 제가 오늘 이 차 안에서 제 차 안에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오늘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된 이유는 이 20대 초년, 그러니까 사실 20대뿐만이 아니라 사회 초년생들이 차를 고를 때 조금 도움이 되면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아이디어로 생각해 본 컨텐츠입니다. 바로 첫 차 고르는 법 시작해 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이거 선택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사실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선택이라는 거는 뭐든지 기준이 있어야 돼. 뭐든지 내가 돈을 쓰려고 한다면 그 기준이 분명해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 기준이 분명하지 않으면 그냥 막 휩쓸려서 사게 되고 나중에 그거에 대해서 후회를 반드시 하게 돼 있어. 그래서 그 기준을 확립하는 게 중요하고, 그 기준을 얼마나 나한테 잘 맞게 만들어내느냐, 사실 저는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차를 고를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있습니다. 첫 번째, 가격, 그 다음에 브랜드의 가치, 또 뭐가 있을까? 연비 당연히 중요하고, 이런 것들을 먼저 제대로 확립을 하는 거가 필요하다. 막 그런 거는 정말 안 좋은 것 같아. 약간 국산이 이게 좋대, 야 무조건 외제차가 좋대, 야 무조건 국산 안 좋아, 무조건 외제차 안 좋아, 돈 많이 나오잖아, 이런 시각들, 그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의 취향도 분명히 있겠지만 주행 여건, 환경, 그 다음에 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회적 지위,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종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것들을 조합이 충분히 됐을 때 비로소 완성도가 있는 것들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항상 일단 제가 경험한 거예요. 내가 직접 그러니까 그 브랜드의 다른 차들도 경험을 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전체적인 편의성,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합치하는 거를 찾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오래 걸리고 힘들었어. 이 폭스바겐이라는 거를 고르게 된 계기는 제가 느꼈을 때는 가장 좀 합리적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합리적이었던 것 같아요. 승차감, 연비, 조작감, 그다음에 차에 대한 명성, 이 브랜드의 가치,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잘 맞았던 거지. 그리고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제 취향 자체가, 저는 스티어링 휠이 좀 약간 무거운 느낌을 좋아해요. 뭐라 그래야 되지? 너무 스티어링이 너무 부드럽고 너무 가볍고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독일차 쪽으로 눈이 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내가 느꼈던 현대 기아 국산은 그런 게 있었어. 내가 느꼈던 현대 기아는 너무나도 그러니까 유저에 대해서 굉장히 배려를 많이 해. 근데 그 배려가 너무 배려가 많아서 오히려 불편할 정도야. 그리고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자동차를 고를 때는 나는 이거는 안 맞는구나 라는 걸 깨달았죠. 이게 나의 기준이었어. 국산차의 느낌과 외제차의 느낌이 어떻게 저한테는 다가왔는지 그거를 뒤에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선 저에게 있어서 국산차는 사실 좀 새로웠어요. 그러니까 국산차를 제가 이제 뭐 시승도 좀 몇 개 해봤죠. 사실 신형 그랜저도 좀 해보고 여러 가지 좀 재밌는 경험들을 해봤는데, 그때마다 느낀 거는 딱 하나였습니다. 진짜 이 가격대에는 느끼기가 힘든 그런 고급스러움, 그다음에 정숙성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한 느낌, 그런 것들을 참 많이 느꼈어요. 근데 그런 것 같아. 국산차 자체가 너무 편리한 거에 목적을 맞췄다 그래야 되나? 그냥 전반적으로 그냥 전체적인 차의 만듦새 자체가 운전하는 재미가 보장돼 있는 느낌은 아니었어. 또 하나는 신형 그랜저, 지금 2025년형 그랜저를 시승했을 때도 느낀 거지만, 그러니까 캘리그라피를 제가 시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가장 최상급 트림인데, 아니 이 돈을 주고 샀는데도 핸들에 진동이 올라오네? 이게 있었어. 그게 조금 저는 버거웠던 것 같아요. 뭐랄까, 너무 선택지가 많다? 그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너무 선택지가 많고 너무나도 내가 골라야 되는 게 너무 많아.
나는 그게 너무 부담스러웠어. 아, 이것도 왠지 넣어야 될 것 같고, 저것도 넣어야 될 것 같고, 이거 안 넣으면 안 될 것 같고, 이런 게 너무 많아서 진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는 조금 안 맞았던 것 같아요. 일단 제가 봤을 때 국산차는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굉장히 가성비 있는 이 인테리어의 고급스러움, 세련됨, 이런 것들을 원하시면 전 국산차를 솔직히 전 좀 추천드려요. 일단 국산차의 가장 큰 장점, 일단 부품이라든가 이런 정비성이 너무 좋고, 그냥 일단 어쨌든 국내에 그 브랜드가 있는 거다 보니까 이점이 상당히 많죠. 그리고 가격도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지만 또 제가 생각하는 단점을 얘기를 해보자면, 조금 그냥 이건 완전히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외형을 좀 너무 외제차를 따라 만들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뭐 전기종이 그렇다는 건 아니야. 일부 기종. 그냥 뭐 어떤 거는 너무 그 레인지로버 베낀 느낌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떤 거는 너무 좀 뭐라고 해야 될까? 벤틀리를 베낀 것 같기도 하고. 아무래도 좀 약간 오마주? 뭔가 모티브? 이렇게 생각하면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그거지. 저의 가치관에서는 조금 부합하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좀 뭐라 해야 될까? 약간 좀 항상 조금 애매한 게 남는 느낌? 그리고 좀 만약에 주행에 대해서 즐거움을 원하신다. 저는 그러면 개인적으로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네. 주행의 재미를 느끼기에는 좋은 차는 국산차는 아닌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일단 국산차는 뭐 그런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 그리고 아무래도 국산차의 타겟 자체가 막 운전의 재미를 느끼는 그런 분들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외제차 쪽을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국산차가 좋고 외제차가 뭐 안 좋다, 반대로 뭐 국산차가 안 좋고 외제차가 좋다, 이게 아니야. 제가 생각하는 외제차, 그러니까 저는 이제 외제차를 두 개를 경험을 해봤어요. 미국차와 독일차 두 개를 경험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서 내가 느낀 건 뭐냐면 확실히 두 개가 성향이 완전히 다르다, 이거를 깨달을 수가 있었어. 일단 독일차부터 얘기를 좀 잠깐 해볼게요. 이게 독일차 같은 경우에는 독일차는 아우토반을 베이스로 데이터베이스를 쌓아요. 빅데이터를 쌓아. 그래서 그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자동차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아우토반을 달리기 위한 차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지. 그래서 독일차는 가장 큰 특장점이 일단 핸들에 유격이 없다. 뭐 이 부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물론 뭐 또 이것도 차마다 다를 수도 있고 또 브랜드마다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그렇다 이거야.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는 이 유격이 없기 때문에 내가 2, 3도를 틀었으면 이 핸들을 2, 3도를 틀었으면 얘가 2, 3도만큼 가. 그래서 이 차를 운전을 할 때 내가 이만큼 돌렸으니 얘가 이만큼 가겠구나 라는 예측을 하기가 쉬워. 근데 이게 장점이 뭐냐면 예측을 하기 쉽다 보니까 운전을 하는 재미가 생겨. 그거는 분명히 있어요. 편의성은 솔직히 국산차가 조금 더 좋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잠깐 세우고 얘기를 해볼게요. 막간 상식을 이야기하자면 국산차랑 독일차는 브레이크 재질이 달라요. 목적성이 달라, 애초에. 독일차가 브레이크 분진이 훨씬 많이 나옵니다. 왜냐면 철분 함량이 높아요. 막간 상식. 독일차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떻게 몰겠다, 또는 내가 예를 들어서 좀 고성능 차량 같은 경우에는 뭐 내가 달리고자 하면 어떻게 달리겠다, 이런 게 있고, 디자인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좀 정통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국산차는 항상 페이스리프트가 된다라거나 뭐 아니면은 뭐 아예 새로운 버전이 나오게 되면은 디자인이 완전히 싹 갈아엎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의 아반떼의 모습은 지금 없잖아. 그리고 옛날의 제네시스 모습도 지금 없잖아. 그러니까 영속성은 없는 느낌. 그렇지만 오히려 이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독일차라든가 이런 거는 옛날의 그 형태에서 사실 어마어마하게 변하진 않아요.
뭐 이걸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고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는 근데 그런 걸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런 디자인적인 측면에 차이점이 있다. 이걸 꼭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미국 차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미국 차는 독일 차처럼 뭐 이렇게 설명할 게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난 미국이야, 이 주장이 엄청 강해. 난 미국이고 나는 강하고 나는 그냥 쎄, 이 주장이 엄청 강해. 이게 뭐냐면, 일단 미국 차 특징,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막 섬세한 조작 없어. 거기는 일단 미국에서 운전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전부 다 하이웨이거든요. 이 하이웨이 기반에 있어. 그리고 막 이런, 예를 들어서 막 무슨 조양 보조 장치 필요 없어. 직진이야. 직진과 후진, 그 다음에 좌회전 우회전 밖에 없어. 막 끼어들고, 이거는 애초에 그럴 필요가 없어. 그래서 그냥 애시당초에 얘는 그냥 오래 달리기 위한 애야. 오래 달리고 장거리를 뛰게 그런 애들이기 때문에 애초에 조금 편의 기능 자체가 필요가 없어. 얘도 지금 이 제타도 북미 시장을 노리고 나왔거든요. 미국 시장 자체를 노리고 나왔어.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예전에도 리뷰할 때 말씀드렸던 게, 사이드미러를 접을 필요가 없어서 사이드미러 접는 게 안 들어가 있어. 이런 식이야, 미국 차는. 미국 차는 터프하다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거가 굉장히 크게 아마 느껴지실 거예요. 독일 차는 뭔가 좀 약간 섬세하고 좀 기계공학적인 약간 그런 느낌의 차라면, 미국 차는 그런 거보다는 마초해. 엔진 오일 안 간다는 마인드야. 엔진 오일 가는 건 사치야. 그거는 없는 거야, 엔진 오일 가는 건. 엔진 오일은 젤리가 돼서 간다라는 그런 마초스러움이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뭐 사실 뭐 외제차가 좋다, 국산차가 좋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정리를 해보자면, 국산차는 편의 기능과 이런 인테리어가 굉장히 가성비가 좋게 나와 있어요. 정비성이 좋다. 이게 애시당초에 정비가 너무 잘 다듬어져서 나오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국산차가 정비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신다. 그래서 사실 부품도 외제차보다 저렴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외제차가 좋을 것 같다. 운전을 좀 재미있게 했으면 좋겠고, 좀 뭔가 이 차와 교감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해 라고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외제차를 알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완전히 두 개는 성향이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미국 차는 너무 터프해서 사실 디테일은 조금 덜 챙긴다라든가, 뭐 아니면은 뭐 그런 것들 있잖아. 그런 디테일한 부분들은 차이가 있다. 차를 사고 싶으면 일단 무조건 시승을 좀 해보세요. 제 주변에도 요즘에 이제 저도 나이가 또 이제 점점 30대로 가까워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차를 좀 사고 싶어 해, 다들. 사고 싶어 하기 때문에 차를 많이 물어보기도 하고 알아봐. 근데 정말 내가 경악스러웠던 건 뭐냐면, 유튜브에 어떤 리뷰 크리에이터가 이 차는 뭐 아반떼보다 좋아요. 이 차는 뭐 K8, 뭐 K7보다 좋아요. 뭐 이건 제네시스랑 비교가 안 되네요. 반대로 뭐 제네시스가 뭐 독일차 씹어 먹네요. 이런 내용들 많아요. 그거를 보는 건 의미가 없는 것 같아. 그거를 참고하는 건 좋다 이거야. 참고하는 건 좋아. 그래, 이 차에는 이런 기능이 있구나. 이건 좋아. 근데 그것만 보고 차를 결정을 해버리면 그건 옳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리뷰를 하시는 분들이 애시당초에 기준점이 본인만의 기준점이에요. 그리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취향, 그거에 따라서 리뷰를 하기 때문에 본인이 막상 직접 그 시승을 했을 때의 느낌은 아예 다를 겁니다. 저도 리뷰를 하는 입장이지만, 이 리뷰 크리에이터들의 말은 어디까지나 참고의 영역이다. 이거를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이 카메라로, 마이크로 전달하는 거에는 한계가 있어요. 제품을 직접 시승해보고 체험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시승 이런 거는 돈 안 들어. 그냥 내 시간만 살짝 좀 들이면 돼. 그래서 그냥 그 차이니까 여러분들이 가능하면은 좀 그런 경험들을 충분히 해보고, 나는 독일차 별로야, 이런 선입견 갖지 말고 그냥 한 번씩 다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어. 비교를 할 때 이 가격이면 이 정도면 괜찮겠구나,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한테도 그렇게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리퍼였습니다. 안녕.